예, 오늘도 고용증대 세공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단위로 또는 3개월 단위로, 뭐 일용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갱신을 계속하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1년이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1년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1년이 넘어가는 이런 계약직은 언제부터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킬 거냐? 입사일이냐? 아니면 1년이 지난 그 시점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자,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언제부터 상시 근로자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직은요, 1년이 안 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1년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법은요, 총 하나, 둘, 셋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인데요. 상시 근로자는, 자, 분모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그리고 분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죠. 따라서 여기에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규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정규직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당연히 입사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로 넣으면 되겠죠. 이건 아무 논란이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즉 1년이 안 되는 계약을 맺은 요 사람이 갱신을 계속해가지고 1년이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입사일부터 상시 근로자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래서 눌러보시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실무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관련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에서는요, 자, 고용증대서의 공제는 조특법 29조 7에서 규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규정을 하고요. 더 자세한 거는 시행령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행령을 보면요, 여기에서 또 상시 근로자는 또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상시 근로자가 나오는데요. 이 상시 근로자를 준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를 먼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가 하면요,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라. 즉 상시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례죠. 근로계약이 3개월짜리다. 근로계약이 6개월짜리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연속 갱신하여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이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다. 그죠? 자, 근로계약의 총기간입니다. 근로계약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연속갱신해서 근로계약의 총기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상시 근로자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사례는 바로 이번 요 경우겠죠? 그렇죠? 1년 미만 계약자가 연속갱신해서 1년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러면은 상시 근로자로 카운팅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약직을 뽑았는데 6개월 계약을 합니다. 자, 21년도 7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은 그렇죠. 12월 31일이 계약이 이제 끝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일을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6개월 계약을 더하자. 그래서 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22년도 6월 30일이 이제 총 1년이 되는 시점이죠. 자, 눌러보시죠. 자, 그렇죠.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이제 만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너무나 일을 또 잘하니까 좋다. 6개월 더 연장하자. 그래서 자, 22년 7월 1일 날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눌러보시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6월 30일이죠. 요 기간이 만 1년 아니겠습니까? 자, 요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때 또 계약을 연장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상시 근로자수 들어오죠. 상시 근로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입사일부터 상시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다. 22년도 7월부터다. 왜? 이때가 이제 1년 이상 되는 그 시점이니까 이때부터 상시 근로자로 카운팅을 하자.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 의견을 따라가면요. 이때 21년도는 그죠? 상시 근로자 수에 안 넣었겠죠. 그런데 소득세, 법인세는 이미 납부를 했어요. 왜? 요때 6월 30일이니까. 따라서 이때부터 상시 근로자 수로 카운팅을 하면은 이제 수정 신고를 해야겠죠. 법인세, 종소세, 그래서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자, 눌러보시죠. 그래서 요 비슷한 사례가 말이죠. 2007년도에 한 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요.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지금 우리는 6개월짜리니까 해당되죠. 그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재계약한 경우 우리도 비슷한 사례죠.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재계약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2달, 3달 이런 계약이었겠죠. 그런데 1년 이상으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재계약 시점에 근로계약기간, 총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 넘어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재계약, 두 번째 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근로자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 사례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아닙니까? 연속갱신에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은 아까는 뭐라 돼 있죠? 그렇죠. 두 번째 그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봤던 사례를 한번 다시 보면요. 자, 2021년 7월 1일부터 6개월 계약을 했죠. 그리고 21년도 12월 31일이 6개월이 끝나니까 이제 해가 바뀌는 22년도 1월 1일 날 새로 이제 6개월을 계약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2022년도 6월 30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날짜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만 1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도 7월 1일 날 또 6개월 계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결론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맞습니까? 입사일부터 상시 근로자로 간다. X. 자, 요거는요. 어떻습니까? 눌러보시죠. 이것도 X.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재계약을 해가지고 만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입사일부터도 아니고, 그러면은 요때부터도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자, 22년도 1월부터 상시 근로자다. 왜 그렇습니까?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근로자로 카운팅을 하라. 자, 재계약을 하니까 지금 만 1년이 됐잖아요. 따라서 재계약을 하니까 만 1년이 됐기 때문에 이건 1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계약일은 2021년도 아니죠. 22년도 1월 1일이죠. 그때 두 번째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상시 근로자로 잡아라.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만약에 이제 8개월짜리 계약을 했다. 자, 21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계약이 끝났겠죠. 그런데 8개월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이제 21년도 9월 1일 날
또 한 번 더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면은 22년도 4월 30일이 또 8개월 되는 그런 달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계약을 딱 체결을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시점이 포함되어 버리죠. 그렇죠. 자, 이때 22년도 1월 1일 만 1년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눌러보시죠. 이런 경우에는 21년도 9월부터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킨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재계약을 하니까 요 9월 1일 시점에서 두 번째 계약을 하죠. 재계약을 하니까 1년이 넘어간다. 그죠? 재계약 기간을 포함해 보니까 1년이 넘어가는 기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재계약 월부터 재계약하는 날이 속한 월부터 상시 근로자로 포함을 시켜라. 아까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로 집어넣자. 입사일이 아니라 재계약을 했는데 1년이 되는 시점이 포함되더라. 그러면은 재계약을 한 그 달부터 상시 근로자로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정규직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원이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입사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로 카운팅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계약직을 뽑았는데 이게 1년 미만의 계약직을 뽑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도 잘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을 하죠. 그래도 연장을 하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갔더라. 그러면은 계약을 갱신하여 1년이 넘어갔더라. 여기서 말하는 1년이라는 거는요, 계약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재계약을 하니까 1년이 넘어가더라. 그러면은 재계약 월부터 재계약일이 속한, 재계약한 그 날이 속한 월부터 상시 근로자로 계산을 하자.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나왔던 그 국세청의 예규 있잖아요. 그게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저도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2007년도 그 근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재계약을 했는데 그게 1년이 넘어가더라. 그러면은 재계약이 속한 월부터 상시 근로자로 집어넣자. 그리고 법에서도 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은 계약직은 상시 근로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짜리를 계속 계약을 갱신해 가지고 1년이 넘어간다. 즉 1년 이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근로자로 카운팅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